안녕하세요, 페이스토나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이 친구예요. 사실 이 친구가 아니고 이 친구인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다들 아시죠? 이게 진짜 엄청나게 돈을 세이브할 수 있거든요, 이 카드 사용하면은. 근데 워홀분들이 보통 다 그냥 데뷔카드, 그러니까 체크카드 쓰시더라고요. 좀 안타까워가지고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이 카드가 얼마나 워홀로 분들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카드인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멕스는 되게 부자 카드라는 인식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블랙 센츄리온 카드가 워낙 강력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도 하고, 빌 게이츠나 아이유 같은 부자들이 사용하는 카드로 유명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멕스 쓴다고 얘기하면은 부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진짜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카드들보다 발급 조건이 낮은 편에 속해요. 왜냐면은 제가 쓰는 코발트 카드가 엔트리 등급 카드는 아니거든요. 이 정도 포인트 적립률과 이 정도 혜택을 가진 다른 카드, 다른 은행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발급 얻으려면 소득 조건을 따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소득 조건이 한 6만에서 8만 달러 정도를 연소득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코발트 같은 경우는 소득 조건이 아예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아멕스는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을 위한 카드지 부자를 위한 카드가 아니라는 말이죠. 실제로 아멕스 홈페이지를 보면은 아멕스 사용자가 비자 마스터 사용자보다 평균 3배 정도 더 많이 돈을 소비한다고 해요. 그리고 북미 사람들이 주로 돈을 많이 쓰는 분야, 북미 사람들이 여가 활동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보통 여행이잖아요. 아멕스도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 운송회사에서 여행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항공권이나 렌트카, 호텔 같은 걸 예약할 때 정말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한국에도 아멕스 카드가 있기는 하죠. 뭐 삼성카드나 현대카드에서 아멕스 카드를 발급해 주는데, 캐나다 아멕스랑은 다른 게, 이거는 이제 중간 유통을 거치기 때문에 유통 비용이 한번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혜택들이 감소되는 거죠. 반면 캐나다에 있는 아멕스는 본사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멕스 본사에서 제공해주는 고객 서비스라든가 혜택 같은 게 전부 보장이 됩니다. 워홀러분들이 보통 돈 많이 쓰시는 분야가 보통 월세에 가장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식비는 뭐 집에서 밥만 해 먹으면 좀 아낄 수 있겠지만 워홀까지 와서 그럴 순 없잖아요.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도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래야 영어도 늘고, 그러니까 이제 식비도 조금 많이 나가는 분야 중에 하나고, 보통 이 두 가지를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실 거고, 그 다음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교통비 같은 경우는 캐나다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한 번 이용하는데 3,000원, 4,000원 이렇게 돈이 드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월간 패스를 끊는데, 그러더라도 우버를 이용하게 되죠. 여기가 워낙 대중교통이 우리나라처럼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한 150에서 200불 정도는 보통 교통비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행으로 돈 많이 쓰죠. 여행은 뭐 자주 쓰지는 않지만 한 번 가면 많이 쓰게 되는 게 여행이고, 캐나다에서 여행 많이 가시는 곳이 미국 많이 가시고, 워낙 가까우니까. 그리고 멕시코 같은 곳으로 휴양 가시는 분들도 많고, 남미는 한국에선 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 있으면 좀 가기 쉬우니까 남미 가시는 분들도 많고, 더불어서 뭐 캐나다 국내 여행, 오로라를 보러 옐로나이프를 간다든가, 아니면 퀘벡, 아니면은 뭐 밴프 같은 곳, 이런 곳 되게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게 돈을 많이 쓰게 됐는데, 이 워홀러의 생활 패턴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게 바로 아멕스 카드입니다. 아멕스 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그 워렌 버핏인데요. 투자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 20년 이상 보유한 핵심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입니다. 실제로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버크셔에서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보유 비중 2위가 아멕스이고요. 그만큼 워렌 버핏이 보기에 좋은 회사, 좋은 주식이란 뜻이겠죠. 그리고 제가 이 아멕스 카드를 써보니까 워렌 버핏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정말 카드 혜택이 좋은 게 많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크레딧 지니어스라는 캐나다에 있는 신용카드 비교 사이트인데, 보시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아멕스 퀄리티 카드가 오버롤 1등입니다. 이게 8년 연속 1등이라고 하고, 이것 외에도 베스트 트래블이나 베스트 리워드 등 되게 많은 분야에서 1등을 차지하는 카드죠. 이 사이트뿐만 아니라 웬만한 신용카드 비교 사이트에서는 전부 다 아멕스가 이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니 캐나다나 레이트허브 같은 캐나다의 금융 상품들 비교해주는 사이트인데, 이곳에서도 아멕스 퀄리티가 신용카드 오버롤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 제가 한국 아멕스 현대카드에서 가져온 건데, 플래티넘 카드가 연회비 100만원, 골드 카드가 연회비 30만원, 그린 카드가 연회비 15만원이에요.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좀 혜택이 부실하죠. 지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린 카드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뭐 전월 이용 금액 50만 원 이상 시 대상점에 따라 이용 금액 1,000원당 1, 2 멤버십 리워드 적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1, 2 멤버십 리워드가 대충 1%에서 2%란 말이거든요. 이제 연합이 30만 원짜리 골드 카드 같은 경우는 1에서 3%포인트 정도 적립이 되는 거고, 연회비 100만 원짜리 플래티넘 카드로 넘어가야 5%까지 적립이 되거든요. 근데 5% 적립되는 분야가 좀 아쉬워요. 뭐 호텔, 항공권 이런 거라고 하는데, 연회비 100만 원짜리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데 돈을 많이 쓰시겠지만 일반인을 위한 카드는 아니잖아요. 한국 아메X 카드는 대충 다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코발트 카드, 이거 연회비가 한 15만 원 정도 되는데 현대카드 그린카드랑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일단 온 이츠 앤 드링크, 그러니까 음식점 그리고 뭐 우버 딜리버리 식료품점에서 5배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포인트 적립률이 5% 정도 된다는 말인데, 근데 한도가 있기는 해요. 한 달에 2,500달러까지만 5%가 적립이 됩니다. 근데 뭐 식료품이나 먹는 거에 2,500불 쓰시는 워홀러 분들은 많진 않겠죠. 그리고 어떤 서비스 구독에 대해서는 3% 정도 적립이 되고, 기름을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버스를 탄다거나 우버를 탄다거나 이런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2%까지 적립이 됩니다. 이 외의 분야에서는 1%까지 적립이 되고요. 이건 제가 포인트 적립률을 한글표로 만들어 둔 거고요. 이제 워홀러 분들이 평균적으로 돈을 쓰는 게 식료품, 뭐 레스토랑, 카페, 대중교통,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걸 제가 대충 계산해 봤는데 일반적으로 1000에서 1500불 정도 쓰시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생활비로. 그쯤 어딘가를 잡아서 제가 계산을 해본 결과 한 달에 5200포인트 가까이 모을 수 있거든요. 이제 이걸 1년 정도 모으게 되면은 거의 62,000포인트 가까이 모입니다. 그리고 카드를 발급받으면 포인트를 줘요. 이거는 이제 연회비 개념이 아니고 월회비 개념이기는 한데, 월에 12.9달러 정도의 회비를 내고 750달러 이상 매달 사용했을 경우 코발트 카드로 1250포인트를 주거든요. 보너스로. 그럼 이게 1년이면 15,000포인트예요. 그러면은 1년 동안 내가 보너스 포인트 받는 거랑 한 달에 1000에서 1500불 정도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년에 그래도 한 77,000포인트 정도 모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77,000포인트 정도면은 얼마의 가치가 있냐? 이 정도면은 토론토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 직항표를 끊을 수 있습니다. 아멕스 멤버십 리워드는 에어 캐나다의 에어로플랜 포인트랑 1대1로 치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에어로플랜이 1마일리지당 2센트 정도 가격을 합니다. 20원 정도 가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걸 계산했을 때 만약에 내가 5% 포인트의 적립을 해주는 그로서리라든가 음식점에서 돈을 쓴다, 그거를 또 이제 에어로플랜으로 교환을 한다, 그럼 거의 포인트 적립률이 10%까지 나오거든요. 이게 제가 올해 8월 27일자 밴쿠버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표 에어로플랜으로 본 건데 59,200포인트면은 밴쿠버에서 한국 가는 직항 비행기표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7월 말에 한국을 들어간다는 가정을 했을 때 토론토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표를 검색해 본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스카이스캐너 기준으로 직항, 토론토에서 서울 직항이 130만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걸 에어로플랜으로 끊는다고 가정했을 때 72만 포인트 정도면 이코노미를 끊을 수 있죠. 한 2년 정도 코발트를 열심히 쓰신다 이런 분들은 잘하면은 비즈니스 타고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뭐 11월이나 2월 같은 비수기는 조금 더 쌓일 것 같기도 하고요. 꼭 한국 가는 비행기표가 아니더라도 뭐 좀 단거리 여행 마일리지를 쓸 수도 있거든요. 캐나다 국내는 10,000포인트대로 웬만한 데는 다 갈 수 있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10,000포인트, 20,000포인트면 갈 수 있긴 한데, 근데 장거리가 조금 더 마일리지 효율이 좋은 편이라 이왕이면 장거리표로 끊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아멕스 코발트를 발급받은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한국에서는 카드 보험이라는 개념이 흔치가 않잖아요. 신용카드 그러면은 혜택을 떠올리지 신용카드 보험을 떠올리진 않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보험이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좀 놀랐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게 정말 도움이 되겠다, 내가 내는 연회비 이상으로 뽑아먹을 수 있겠다 싶은 확신을 준 게 바로 이 렌터카 도난 파손 보험이거든요. 그 외에 모바일 기기 보험, 이거는 대충 애플케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대 1000달러까지 폐기 보장이 안 돼서 핸드폰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중고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에어팟 이런 건 되겠죠. 그리고 구매 보호 보험, 이거는 내가 물건을 구매하고 나서 잃어버렸을 때 커버해 주는 건데, 저는 이걸 실제로 활용을 했고 정말 수월하게 돈을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여행자 보험 같은 건 좀 그런 거잖아요. 뭔가 안 들기는 조금 아쉽고 조금 기륵 같은 그런 느낌, 들자니 좀 돈이 아깝고. 그런데 이제 아멕스 코발트 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보험으로 커버가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렌터카 도난보험 같은 경우는 권장 소비자 가격 85,000달러까지
카드로 렌트카를 결제를 하면은 자차 파손 보험을 들어주는 건데요.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 하나도 없이. 근데 85,000달러가 되게 높은 게 이게 세전 금액이거든요. 그 캐나다는 세전 금액으로 보면 되게 낮아 보이는데 세금이 붙으면은 되게 비싸지는 그런 게 보여요. 근데 이건 세전 금액이어서 85,000달러 정도면은 웬만한 렌터카는 다 커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BMW 5 시리즈라든가 벤츠 E 클래스 정도까지도 커버가 되는 보험이고, 그리고 캐나다는 어디 여행 가려면 차가 필수기는 해요. 뭐 대중교통으로 간다거나 기차나 버스, 비행기 이런 걸로 가기도 하는데 차가 있으면 훨씬 더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지고 재밌기 때문에. 그리고 캐나다가 운전하기가 좀 편한 나라예요. 한국은 진짜 차가 많은데 캐나다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한국으로 치면 40만 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조금만 도시 외곽으로 나가면은 정말 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하기도 되게 편하고,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차 많거든요. 한국은 렌트카 하면 다 현대 아니면 기아, 거의 이거 두 개잖아요. 국산차가 대부분인데 캐나다에서는 뭐 일본 차라든가 미국 차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타볼 수 있으니까 렌트하는 재미도 있어요. 차종이 다양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캐나다 같은 선진국은 인건비가 비싸고 그 사람으로 돌아가는 대표적인 비즈니스가 보험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료가 진짜 비싸거든요. 이 화면은 이제 프라이스라인이라는 제가 렌트카 예약할 때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인데 하루 렌트비가 10달러예요. 자동차 렌트비가. 뭐 근데 세금 같은 거 붙어가지고 토탈 가격으로 보시면 제가 이틀 빌리는 걸 예약을 했을 때 제가 조금 옛날에 캡슐 떠놓은 건데 물론 성수기에는 더 비싸지긴 하지만 근데 뭐 토탈 프라이스 텍스라든가 이런 걸 합쳐가지고 53달러라고 나오는데 이게 진짜 꽤 많이 나오는 가격이거든요. 하루에 20불, 30불 정도로 렌트카를 빌릴 수가 있어요. 보험료가 없다면. 렌트카를 예약하러 가서 그러면은 이제 보험을 무조건 들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빌리는데 53달러인데 렌트카 보험료가 이틀에 59달러예요. 렌터카 보험료 봤을 때 한 4-5번만 이용하면 무조건 본전은 뽑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여러 사이트를 비교해 보는데 뭐 자동차 가격이 낮으면은 보험료가 비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격 비교 플랫폼마다 그 총 렌트비 차이가 이제 보험을 끼면은 다 비슷비슷해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멕스 코발트가 있으니까 보험료를 내지 않는 걸로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은 정말 싸게 한국에서 제주도가 렌트카가 되게 세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렌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모바일 커버리지, 애플케어 같은 거고요. 쇼핑 커버리지. 사실 이 쇼핑 커버리지는 웬만한 신용카드는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아멕스는 돈을 주고 다른 신용카드 회사들은 돈을 잘 안 줍니다. 제가 작년 말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제 뭘 사가지고 금방 잊어버렸어요. 쓰다가 어떻게 분실을 했는데 이제 2개 정도 분실을 했는데 하나는 TD에서 주는 기본 신용카드로 구매를 했고 또 다른 하나는 아멕스 그린카드, 그때는 코발트가 없었거든요. 그린카드로 구매를 했는데 이제 저는 이 보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신청을 했죠. 근데 뭐 TD는 되게 복잡해요. 내라는 서류도 엄청 많고 그리고 뭐 어떤 걸 증명하라 이러는 떼와라 이런 것도 엄청 많아요. 근데 결국은 안 해줬어요. 뭐 이게 미스테리한 실종이라고 충분하지 않다. 뭐 그쪽에서는 약간 보험 사기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결국 TD에서는 보장을 받지 못했는데 이 똑같은 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멕스는 너무 쉽게 보장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때 아멕스한테 받은 메일인데 보시면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그냥 쉽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고 이제 오리지널 인보이스, 그러니까 영수증이랑 카드 명세서만 내, 이걸 이제 메일로 보내줬더니 한 달 있다가 이렇게 체크가 날라왔습니다. 처음이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돈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여행자 보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타국의 응급의료 보험이라든가 항공편 지원 이런 것도 이제 아멕스 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 보장을 해주고, 또 뭐 수화물 지원 보험이라든가 호텔 도난 보험, 분실물 또는 수화물 보험, 25만 달러 여행 서고 보험 등 아멕스 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보장이 됩니다. 이렇게 아멕스는 되게 고객 보호를 잘 해주기로 유명해요. 뭐 레딧이라는 그 북미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도 아멕스는 뭐 고객 서비스 레전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 보험을 한번 겪어보니까 더 공교롭게 두 신용카드를 비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아멕스의 CS가, 고객 서비스가 레전드라는 거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엄청나게 좋은 혜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멕스 멤버십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아멕스 카드를 발급받고 카드 번호를 받으면은 이제 아멕스 멤버십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호텔을 싸게 예약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구글에서 검색해가지고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호텔을 검색한 건데 이번 주 주말에
힐튼 가든인을 예약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258달러라고 나오고 프라이스 라인 아까 제가 자주 이용한다고 했던 렌트카 할 때 거기가 243달러, 그리고 제일 저렴하게 보이는 데가 스카이스캐너 219달러죠. 근데 캐나다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절대 최종 가격이 아니에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 가격이고 여기다가 세금이 붙고 뭐 어떤 서비스가 붙으면은 가격이 확 올라가요. 10% 20% 올라가는데,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힐튼이 지금 맨 오른쪽 아래 보이는 게 힐튼 공식 홈페이지인데 여기가 238달러에다가 어떤 서비스 텍스 붙으면은 결국 최종 결제 가격은 275달러가 되는 거고, 최저가처럼 보였던 그 스카이 스캐너가 결국 아고다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게 280달러가 나왔고요. 큰 차이가 없죠. 그리고 이제 위에 보이는 게 아멕스 홈페이지거든요. 아멕스 멤버십을 가입해야만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 거기서는 244달러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아멕스에서 보이는 가격은 최종 가격이고 브렉퍼스트 포함이죠. 이렇게 아멕스에서 호텔 예약하는 게, 멤버십으로 호텔 예약하는 게 엄청나게 유용합니다. 그리고 코발트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호텔 컬렉션이라는 조금 더 프리미엄 서비스가 있어요. 좀 고급 호텔을 이틀 이상 예약했을 경우에는 레이트 체크아웃이 되고 얼리 체크인이 되고, 그리고 방을 업그레이드 해주고 100달러의 크레딧을 주는 이런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좀 럭셔리하게 5성급 이런 호텔을 가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거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힐튼이나 메리어트 같은 대형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 최저가 가격 보장제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자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호텔을 예약했을 경우 최저가를 맞춰주는 케이스거든요. 만약에 다른 곳에서 더 싼 금액을 검색을 했다 그러면은 그 가격에 맞춰주고 25% 추가 할인을 해줍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내가 힐튼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했는데 210달러야. 근데 아고다나 이런 데서 예약을 하니까 200달러인 거예요. 그러면은 힐튼에서는 200달러의 가격에 맞춰주고 거기에 추가로 25% 할인을 해주는 거죠. 이건 내가 예약하고 나서 24시간 내에 이런 걸 보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긴 한데,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해라 그럼 수수료 안 나갈 거 아니에요. 홈페이지에서 직접 예약하면은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최저가를 맞춰주겠다, 이런 제도가 있다 보니까 힐튼이나 메리어트 같은 이런 대형 호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공식 홈페이지보다 싼 가격을 찾기가 힘듭니다. 근데 아멕스는 왜 더 싸냐? 이거는 이제 클로즈드 된 홈페이지인 거잖아요. 모두에게 공개된 홈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더 싸게 줄 수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폐쇄적인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힐튼의 최저가 가격 보장제가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아멕스 멤버십에서 예약하는 게 무조건 제일 싼 건 아닌데 그래도 되게 좋은 옵션입니다. 이 외에도 아멕스 멤버십에 가입될 경우에는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콘서트 티켓 예매라던가 이런 것에 있어서, 근데 이거는 제가 이용을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어쨌건 간에 아멕스 멤버십 진짜 엄청나게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아멕스 코발트 아니더라도, 그린카드는 연회비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아멕스 멤버십 혜택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이용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아멕스가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점만 있을 순 없겠죠. 아멕스의 단점은 아멕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멕스를 안 받는 데가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캐나다에서 가장 대표적인 커피 프랜차이즈인 팀홀튼 아멕스 안 받고요. 피자랑 마스터만 받고, 로블스 이게 되게 큰 캐나다 유통 대기업이거든요. 여기 산하에 식료품점이 되게 많은데 뭐 캐네디언 슈퍼스토어라든가 노프릴스라든가 이런 데서 전부 다 아멕스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 식료품사를 많이 가잖아요. 그 한국 식료품 파는 대표적인 곳이 H마트, 갤러리아 이런 한국인 식료품점이 있는데 거기서도 아멕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 외에 작은 레스토랑에서도 아멕스를 안 받는 경우가 되게 흔해요. 근데 이런 데서도 아멕스를 사용할 수 있긴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메트로나 푸드베이직 이런 그로서리에 가서 기프트 카드를 사는 거예요. 기프트 카드를 사가지고 결제를 하면은 아멕스 포인트도 5%까지 적립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곳에서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근데 조금 귀찮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베스트바이, 아마존 이런 데서도 기프트 카드를 살 수 있긴 한데 만약에 전자제품 사시는 경우에는 저런 보장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구매하시는 걸로 추천드리고요. 그럼 왜 이렇게 아멕스를 안 받으려고 하냐? 그 돈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는 바로 아멕스의 수수료일 때문입니다. 수수료를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아멕스는 2.5에서 3.5%, 비자나 마스터는 1.5에서 2%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신용카드를 3개를 가지고 있고 3개인 이유는 아멕스가 2개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쓰는 건 2개고,
그래서 비자 카드 하나, 아멕스 카드 하나 이렇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신용카드는 2개 이상 갖고 있는 거 추천드리고, 이 신용카드가 쓸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다뤄보긴 할 건데, 은행 프로모션 같은 거 할 때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해놓으면은 그게 프로모션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은행계좌를 만들고 몇 달이 지나면은 돈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이걸로 받은 돈만 해도 1000불 정도 되거든요. 이건 나중에 한번 자세히 다뤄볼게요. 아멕스가 참 고객 입장에서는 좋은 게, 이렇게 사업자들한테 수수료 잔뜩 받아가지고 다 고객한테 돌려줍니다. 지금 보는 게 아멕스 2024년도 재무제표거든요. 근데 매출의 거의 4분의 1을 고객한테 돌려주는 멤버십 리워드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정말 고객 서비스의 진심인 거죠. 이런 진심이 회계장부에 그대로 찍혀서 드러나는 거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떻게 아멕스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 그냥 오자마자 신청하면은 거절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만약에 내가 외국에서 쓰던 아멕스 카드가 있다, 미국에서 쓰던 아멕스 카드나 뭐 영국 같은 데서 쓰던 아멕스 본사가 그 나라에 직접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아멕스 카드를 쓴 경험이 있다, 그러면은 신용카드 점수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아멕스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한국 아멕스를 썼다, 그거는 안 돼요. 한국 아멕스는 삼성카드와 현대카드 거기 때문에 한국 아멕스 카드는 신용 점수가 쉐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은 외국에서 아멕스 쓴 적도 없고 캐나다에 신용 기록도 없다, 그러면은 거절이 될 확률이 높은데 어떻게 발급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은행 가시면 은행에서 발급을 해준 경우가 있거든요. 보증금을 내고 발급을 받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해준 경우도 있는데, 신용카드를 만드셔서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세요. 쓰고 바로바로 갚는 식으로. 캐나다는 조금 신용카드 개념이 다르거든요, 한국이랑. 신용 포인트를 주고 그거를 내가 갚는 식으로 하는 느낌인데,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셔서 카드 사용 금액을 바로바로 갚으시고 한 2, 3개월 정도 신용을 쌓으시면은 이제 신용 점수가 생겨요. 신용 히스토리가 생기고 한 3개월 정도 쓰시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멕스 카드 발급 신청을 하시면은, 그린 카드 같은 경우는 무리 없이 발급이 되실 거고, 코발트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발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아멕스 카드 발급 받으셔서 꼭 많은 혜택 누리시길 추천드리고요. 아멕스 카드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레퍼럴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멕스 카드가 좀 예쁩니다. 특히 이 코발트가 그 애플페이로 결제할 때 보면 진짜 예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